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6일 오후 4시 31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국민 불안은 가중시키고 군 사기는 저하시키는 정경두 국방장관 즉각 경질하라는 성명서, 원내대변인 이만희 의원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요걸 읽어보면은 정경두 국방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이 군대를 거짓말 집단으로 만들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여기서 조목조목 한 4개 항목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 하나하나가 군형법, 즉 군사 문제에 관한 허위 보고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갖게 하니까, 이 제목 국민 불안은 가중시키고 군 사기는 저하시키는 정경두 국방장관 즉각 경질하라는 말이 아주 온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른 모든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국방부가 국민을 거짓말하면은, 국민을 속이면은 그것은 재앙을 부릅니다. 재앙을 부려요. 그러니까 군형법에서 허위 보고를 엄중 처벌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형, 군에서 사형은 총살입니다만 총살형까지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명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국방부가 정경두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답변서에서 작년 7월 공개된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첨부 자료에 대하여 청와대가 밝힌 자료는 최종본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이를 번복해 진술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하는 것인데, 뭐냐 하면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여행하던 중에 갑자기 특명을 내려가지고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하라. 이것은 완전히 대통령이 특정 수사를 지시한 위법입니다. 하니까 수사기관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 잡는 수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대응 문건에 불과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마치 친위 쿠데타를 박근혜 정부 시절의 기무사가 준비한 것처럼, 또는 촛불 시위를 진압하려고 한 것처럼, 이렇게 군대를 뒤흔들고 그 소동 속에서 기무사를 해체한 그 근거 문건이 최종본도 아니고 그냥 검토용이었다. 그것을 청와대 대변인이 갖고 가가지고 60몇 페이지나 되는 자료를 브리핑한다면서, 이게 바로 쿠데타 또는 촛불 시위 진압용 문건인 것처럼 언론에 브리핑을 하니까, 언론이 그것을 또 확대 재생산시켜가지고 촛불 계엄령 운운하면서 선동적 분위기를 띄웠던 그 사안이 이번에 기무사 군무원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국방부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최종본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정식으로 이것을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진술을 해야 되는데, 진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다고 그게 최종본이다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 군무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건데, 국방부 관계자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은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언론은, 친여 언론은 그 내용에 보면은 계엄령을 할 때 국회가 반대를 하면은 국회가 그 계엄령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통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과거에 내려오던 계엄령 관련 문건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갔고, 최종본에서는 그 부분은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쿠데타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 보도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방부가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구속되고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군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이로써 성명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온 문서가 사실은 최종본이 아니라면 해외에서까지 수사를 지시했던 대통령의 청와대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을 걱정하여 대신 국방부가 자신들의 문서가 최종본인지도 확인을 하지 못하는 수준 미달임을 자처하며 망신을 당하기로 한 셈입니다. 심지어 국방부는 내년 6.25 70주년 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외부 제안에 대해 적절하다며 금수 사인까지 했다는데 사과는커녕 삼층과 각종 도발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북한과 공동회사를 갖겠다는 비상식적 발상은 지금의 국방부가 국가 안위는 내팽개치고 현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비위를 맞추는 데만 급급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성명서의 단어 선택이 하나 잘못됐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요새 제일 잘못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국방부가 국가 안위는 내팽개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국가 안전을 내팽개치고 라고 해야 됩니다. 안위는 안전과 위험이라는 뜻이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국가 안위, 국가의 안전과 위험을 내팽개치고는 말이 안 되죠. 국가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이 한자를 안 쓰니까 안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를 혼돈하는, 이 대통령 연설에서도 가끔 안전과 안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언어의 정확한 선택이 이렇게 혼돈이 일어나는 나라에서는 이 부정확성 또는 거짓말이 이 판을 치게 됩니다. 이게 한글 전용의 폐해입니다. 이어서 성명서는 북한 동력선의 삼치강 입항에 대해서도 경계 실패도 모자라 국민까지 속인 정경도 국방장관은 청와대가 모든 책임을 군에 뒤집어 씌우는 듯 하는데도 이에 발맞춰 부하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청와대 눈치 보면서 군대를 희생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더니 국회에서 6.25가 김일성의 전쟁범죄냐고 묻자 답도 못하다 무슨 의미냐고 반문하며 시간을 끌더니 세 번째 질문에서야 북한이 남침을 해서라며 얼버무려 놓고는 기껏 주제가 바뀌어 잠시 생각하다 늦었다는 얼토당토 않는 변명이나 내어놓았다. 북한의 서해 도발을 불미스러웠던 상방 충돌, 마치 상방 과실인 것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우리가 이해하자는 취지로 말해온 정경두 국방장관이 비상시 우리 군을 어떻게 이끌고 결단을 내릴 것인지 이제 국무는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인 북한 감싸기 와중에도 그나마 강한 안보를 강조했던 것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지금이라도 적의 눈치나 보고 권력의 눈치나 보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불의 사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등 무능하고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정경도 국방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국방장관에 대해서 아무리 야당이지만은 이렇게 모욕적인 성명서를 내도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정경도 국방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이 두 사람이 하는 행태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5조 국군은 국토방위와 국가안전보장의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군의 임무는 국토방위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입니다. 즉 반핵이 일어났다. 어떤 정권이 반핵의 주체가 되었다 하면은 누가 진압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군대가 진압을 해야 됩니다. 국군이 진압을 해야 돼요. 국가 안전보장의 최종 임무를 우리 헌법은 국군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정치적으로 중립되어야 됩니다. 간첩 같은 대통령이 선출돼 가지고 군대를 반란군으로 만들려고 할 때 거기에 추종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군대 보호 장치가 바로 헌법 제5조입니다. 즉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을 때 또는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라는 명령이 내려올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 제5조에 실어가지고 국방부 또는 군대에 부여한 것입니다.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최종 보루인데 그렇게 하려면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즉 부당한 정치적 명령을 거부해야 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경도 국방장관이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은 이 헌법 5조 위반입니다. 헌법 5조 위반. 때로는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군형법 대상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허위보고, 군사상의 허위보고. 국방장관 정경두 씨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국법이 두렵지 않느냐? 국법이 두렵지 않느냐?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인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국민, 국군을 위태롭게 하는 짓을 하고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하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